안녕하세요. 나눔의 쉼터입니다. 오늘은 73세 강미자 씨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울림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삶,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젊은 시절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저 역시 남편을 돕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 두 아이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뒷바라지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씩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죠. 원하는 대학에 척하니 합격했을 때 저희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딸은 애교 많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미대에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딸의 꿈을 응원하며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던 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이제 우리도 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친구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명절에도 아이들은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회사 워크숍 때문에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해서 하는 핑계들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해가 갈수록 서운함은 섭섭함으로, 섭섭함은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깊은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예전이 그리워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식들한테만 매달려 살았나 봐.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쓸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은 각자의 핑계를 대며 집에 오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해먹고 푹 쉬어요.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거리던 예전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절 당일 저희 부부는 조촐하게 차례를 지내고 텅 빈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TV에서는 흥겨운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많이 다른가 봐. 남편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고 딸은 친구들과 생일 파티 약속이 있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생일날 저희 부부는
단둘이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축하 노래를 불렀지만 기쁨보다는 쓸쓸함이 더 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저에게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남편의 말에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희 부부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정하게 반려견을 쓰다듬고 함께 뛰노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좋겠어. 저렇게 예쁜 강아지랑 같이 있으니 외롭지 않겠지.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개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처지가 남편의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섭섭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TV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해.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자식들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건 어때요?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즐겨야지.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왠지 모를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고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응급실에서 남편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미루고 올 수는 없냐고 애원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비행기 표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안에는 올 수 없다는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지금 아빠가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이래. 저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깨어나 달라고, 다시 건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고 면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회의 때문에 바쁘다며 주말에나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렵다며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아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아이들은 곁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옆 병실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행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태를 SNS에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옛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이가 병문안을 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이름에 당황했지만 남편의 제자라는 말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는 꽃다발을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큰 절을 올리고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었습니다. 건강하신 줄만 알았는데. 젊은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학창 시절 자신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가르침과 격려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젊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이의 방문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SNS를 통해 남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옛 제자들과 이웃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과 따뜻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남편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저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남편 덕분에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고, 어떤 이웃은 남편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딸이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딸은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빠, 저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드디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아들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아빠, 엄마 곁을 지키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남편을 간호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남편의 옛 제자들과 이웃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건네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예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남은 인생을 서로에게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위기와 갈등 속에서 남편과 저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준 것은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과 선행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며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은 베풀수록 더 커지는 유일한 선물이다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우리가 세상에 뿌린 사랑의 씨앗은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제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란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브래드 헨리의 말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남편의 병환을 계기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욕망을 좇는 삶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 역시 배웠습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일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듯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희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것입니다.